안녕하세요. IM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극적인 요소들이 참 많죠. 때문에 술이나 담배와 같은 물질에 중독되거나 게임이나 쇼핑, 성형 등의 행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적당히 즐기고 이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적당한 음주나 친구들과 재밌는 게임 한 판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물질을 섭취하지 않거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겨서 선택권을 잃고 그것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면 중독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될 때, 그것이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때 중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중독이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마음 공부로 그것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쾌락과 관련이 깊습니다. 니코틴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두뇌의 쾌감 중추가 자극됩니다. 우리 두뇌는 이 자극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느끼려는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되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당 물질을 섭취하거나 특정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서 맨날 지다가 이겼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넘어서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때 도파민이 팡팡 분출되고 두뇌의 쾌감 중추가 자극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느끼려고 해당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쾌감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일단 빠지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예전에 10만 원으로 하던 도박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판돈이 커져야 자극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돈을 걸게 됩니다. 술도 약한 것에서 점차 도수를 높이거나 더 많이 마셔야 자극이 되는 것이죠. 점차 깊이 빠지다 보면 그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중독의 경우라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해보고 가능한 치료가 있다면 받아야겠죠. 가끔 혼자서 명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많이 힘든 상황이라면 외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드립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는데 지쳐있는 사람에게 굳이 걸어와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의료진의 도움과 함께 명상과 마음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드립니다. 만약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싶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충동이 일어남을 알아차려 보세요. 일단 중독된 물질이나 행위에 대한 욕구가 강렬해지면 나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좀비처럼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 먼저 알아차려 보세요. 그 충동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욕망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알아차림에 힘이 더 실립니다. 그런 다음 그 욕망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특히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지켜보세요.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세요. 근육이 수축하거나
머리로 피가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을 지켜보세요. 특정 부분에서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몸 안에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를 관찰해보세요. 그 에너지장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그 충동이 생길 때 내 몸 안에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껴지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도 지켜보세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충동이 수그러들고 사라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알아차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한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아보세요. 내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게임을 하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세요. 나의 의식을 다 빼앗기지 말고 일부를 알아차림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중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지켜보고 있으면 예전처럼 게임이 자극적이지 않게 됩니다. 담배가 예전처럼 달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쾌감이 약해지는 것이죠.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충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때 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의식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고 쾌락을 느끼기만 했다면 이제는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나 혐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행위에 대해 내가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들 때 나의 편에서 나 자신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응원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와 응원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대견하다,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라고 스스로를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다가 자신을 혐오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알아차림을 하고 자신을 응원해 주다 보면 점차 그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가려 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뇌가 너무 큰 자극에 익숙해지면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무뎌지는데 이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은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러한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야 할 곳으로 느끼지 말고 이 순간에 잘 있을 수 있는 현존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